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AI 에이전트와 홍보의 미래 발표를 맡은 사이버 한국외대 박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버 한국외대 마케팅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마케팅 전공이라는 것들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제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기획, R&D 이런 강의들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직장인들의 업무 혁신인 만큼 제가 좀 현장에서 느낀 직장인들의 이제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1월 이제 챗 GPT가 상용화된 이후에 정말 매달 매 분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델 또 새로운 강좌들이 AI의 새로운 강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저희가 챗봇처럼 사용을 했던 LLM이 이제 AI 에이전트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실행하는 그런 에이전트의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홍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많이 좀 들어봤지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자님들이나 혹시 홍보 이제 담당자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퇴근을 하고 만약에 아침에 왔는데 간밤에 이제 있었던 이슈와 관련해서 뭐 기사나 보도 자료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또 이걸 어디에 배포할지도 솔팅이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내는 이메일도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상황인데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우리가 이제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도 알아서 업무를 진행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좀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 챗봇,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 정도였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툴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API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해주는 예약을 해주고 작성을 해주고 이메일을 보내주고 일정을 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에이전트의 이 능력을 좀 너무 과장한 건 아닐까, 이것 조금 하이프 아닐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국내외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하이브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잠재적인 역량이 점차 더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말이었죠.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AI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물리학상,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AI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좀 복제나 컨텐츠 표절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AI의 잠재력은 정말 심층적인 작업, 복잡한 작업, 연구, 우리 또 홍보 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아직 홍보업무 전반에 적용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AI 자체가 이 홍보 업무 엔드투엔드로 전반에 활용된 사례는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배달앱 그롭허브의 사례입니다. 이 앱에서는 작년에 이제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캠페인, 이제 어머니들, 출산을 한 어머니들에게 그 임신 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면 크레딧을 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적용해보고 어떤 부분에 AI를 적용할 수 있었나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AI가 PR에 있어서 총 5가지 영역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한 어떤 리서치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설문조사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보도자료나 뭐 티저 영상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영역에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디어 릴레이션, 언론 홍보를 좀 맞춤형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의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홍보 효과를 분석하고 또 이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이제 티저 영상을 이제 AI로 만들었는데요. 이 출산을 상징하는 게 황새라고 합니다. 이 새인데요. 이게 영상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새들이 그롭 허브에 그 배달 가방을 달고 뉴욕의 이제 스카이라인을 누비는 이런 새들이 날아다니는 영상을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AI 영상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소비자 홍보용이었고 미디어 언론 홍보용으로 만들 때는 각 미디어사의 건물 앞에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촬영을 하지 않고 여러 버전의 영상을 만든 거고 이거를 받아본 미디어 담당자는 이거 나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반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맞춤형 피치를 하다 보니까 단독 보도 100%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기자님들별로 실시간으로 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감지를 해서 지역별 보도 시점까지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성과로서 충성도와 인지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제 감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AI로 만들어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날씨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야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은 AI로 기사를 작성을 하곤 했었는데요. AP통신의 경우는 이 AI로 기업의 이제 어닝콜 실적이 나오면 이걸 기사로 작성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AI를 사용하니까 이전보다 12배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AI로 콘텐츠를 만들면 이렇게 콘텐츠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AI 에이전트로 돌아와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앞서 있었던 이제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챗봇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 멀티모달 기술이 나왔는데요. 챗 GPT와 같은 AI들에게 우리가 이미지, 글 외에도 이미지,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됐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챗봇과의 상호작용이 실시간 대화, 음성 대화 같은 것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AI 기반 검색인데요. 이제는 검색을 할 때도 A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주요 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뉴스가 뭐야? 라고 하면 이 실시간으로 AI가 뉴스를 긁어와서 지금 가장 많이 보도되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뉴스를 브리핑해 줄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짤 때도 블로그도 찾고 맛집도 찾고 리뷰도 보고 하는데 AI가 계획을 짜줘 이러면 실시간으로 이 자료들을 방문해서 계획을 짜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추론형인데요. 이렇게 뭐가 새로운 게 많나 싶은데 추론형이라는 거는 기존의 챗봇에 우리가 질문을 하면 곧바로 답변을 줬는데요. 추론형 챗봇에 오원과 같은 모델에 질문을 하게 되면 몇십 초 또는 많으면 몇 분에서 10분 이상까지도 시간을 쓴 다음에 긴 시간을 쓴 다음에 답변을 줍니다. 이런 게 추론형인데요. AI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떤 걸 조사할지 어떤 답변을 줄지 계획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갤럭시 S25 출시 이후에 어떤 반응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데 어디에 배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이 추론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단계적인 사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 코딩이나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데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사급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비용이, 이걸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이에 대한 또 새로운 강자가 나오면서 해결책이 생겼는데요. 중국의 AI 플랫폼인 딥시크에서 이 챗 GPT의 5원 모델보다 5배나 저렴한 그런 추론형 모델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 내부에 이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건 무료이거든요. 이 무료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내부에 추론형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홍보 분야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중이 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도 바뀌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바로 이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에 입력한 건데요. 검색을 해보면 수십 개의 출처를 찾아서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 같은 경우 지금 점유율이 9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죠. AI 검색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AI 에이전트가 뭘까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기존의 모델과 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LLM, 챗봇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들은 직장인분들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좀 업무 자동화랑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의 답변만 주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수행할 때까지 일일이 그 단계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해주고 또 결과를 얻고 피드백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초의 목표만 준다고 하면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것들을 좀 실행하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계획을 바꿔서 실행하고 이런 루프를 돌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엔드 투 엔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 자동화에 좀 더 가까운 게 AI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LLM은 모델은 사실은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 합습한 데이터로만 되어 있죠. 그러나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검색,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써서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 실행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답변을 주는 모델 그리고 툴이 있고요. 이외에 가운데 보시면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툴과 모델을 조율해서 이 워크플로우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예약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취리까지 가는 비행기 예약을 해줘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툴을 이용해서 항공편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고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예약을 할 땐 예약 앱을 써서 예약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실제로 챗 GPT에는 지금 프리뷰 버전으로 오퍼레이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에이전트를 적용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해산물과 쇼핑이 가능한 지역에 호텔을 찾아줘, 좋은 호텔로 찾아줘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 걸 2분이 걸렸거든요. 2분 동안 생각한 거를 다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값을 이런 화면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실제 검색을 해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자,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가지고 실제로 맥킨지에서 업무 자동화를 해봤는데요. 이메일로부터 업무가 트리거된다 이렇게 봐서요. 이메일이 오면 그걸 팔로우업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보내주고 추가적으로 진행한 업무들을 24시간 해주는 형태로 구축을 해봤고요. 그 결과 생산성이, 시간이 아껴지는 생산성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킨지와 같은 회사들은 고객 대면 업무가 중요한데요. 아낀 시간들을 이제 고객에게 더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이전트로 일하는 것과 에이전트가 아닌 것으로 일하는 것의 이 워크플로우, 작업 흐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25 출시 이후에 반응에 대한 홍보 기사를 작성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지금 쓰는 챗봇 형태에 입력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프롬프트의 맥락을 얼마나 상세하게 주느냐,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어떤 반응, 어떤 이제 스튜디오 체험 방문객, 사전 예약자 수, 이런 것들을 넣어줘라고 일일이 이야기해줘야지만 잘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는 우리가 기사 작성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반응을 지금 담고 싶으신 거죠? 소비자 조사인가요? 기사인가요? 그리고 기사의 톤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기사 길이는 어느 정도 원하세요? 라고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정보 수집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는 이 직장인들의 좀 복잡한 업무 플로우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업무 같은 경우에 한번 딱 얘기해서 그 결과 받아서 복사해서 넣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시 조사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 프로젝트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루프형 워크플로우를 가진 AI 에이전트가 직장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업무 자동화에 좀 가까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컴포넌트와 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이제 앞단에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는 자기가 했던 작업을 기억을 하고요.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업무들을 진행하는, 그리고 사용자가 애초에 입력한 목표, 프로필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